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어둡고도 미스터리한 한 페이지, 바로 신호수 의문사 사건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1986년 전라남도 여수의 한 깊은 산속 동굴에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23세였던 한 청년의 죽음은 단순한 자살로 치부되기엔 너무나 많은 의혹과 미스터리를 품고 있었고, 3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진실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대체 그날 대미산 동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청년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한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우리는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회자되며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는 이 사건의 전말을 함께 추적해봅시다. 이야기는 1986년 6월 19일 전라남도 여수시 대미산에서 시작됩니다. 이곳 동굴 안에서 23살의 젊은 청년 신호수 씨가 발라 상태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됩니다. 23살 한창 꿈 많고 미래를 그려야 할 나이의 청년이 왜 이름 모를 산속 동굴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왜 그렇게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게 된 걸까요? 당시만 해도 사회 전반에 걸쳐 인권과 정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던 암울한 시기였기에 그의 죽음은 더욱 의심스러운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범한 청년의 죽음이 시대적 배경과 맞물려 어떻게 하나의 의문사로 기록되었는지 그 복잡한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신호수 씨는 인천의 한 가스 공장에서 가스 배달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하고 성실한 직장인이었던 그는 사건 발생 며칠 전 알 수 없는 3명의 남자와 조우하게 됩니다. 회사에 찾아온 이들은 신호수 씨를 승용차에 태워 어디론가 데려갔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이들이 신호수 씨를 데려가기 전 빨간 봉투를 건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호수 씨는 그들을 아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고 하죠. 이 짧은 만남과 붉은 봉투, 그리고 고개 끄덕임. 이 모든 것이 훗날 그의 비극적인 죽음과 어떤 연관이 있을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빨간 봉투 안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단순한 금품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비밀스러운 지시나 정보가 담겨 있었을까요? 이 의문은 사건의 핵심적인 열쇠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이 만남이 그의 마지막 평범한 순간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우리는 더욱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세 남자와 함께 사라진 신호수 씨는 약 열흘 후 예상치 못한 장소인 여수 대미산의 깊은 동굴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발견 당시 그의 상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동굴 안에서 거의 알몸 상태로 목을 메고 있었다고 합니다. 23살 청년의 죽음. 그것도 연고가 없는 먼 타지에서 발라 상태로 목을 매 숨져 있었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유가족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인천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던 아들이 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여수의 낯선 산속에서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했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과는 달리 사건의 전말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신호수 씨의 죽음을 너무나도 쉽게 자살로 결론지었습니다. 이러한 섣부른 결론은 유가족들과 주변인들의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그들의 직감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과연 경찰의 발표대로 신호수 씨의 죽음은 단순한 자살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숨겨진 더 큰 진실이 있었던 걸까요? 당시 경찰 수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그리고 어떤 외부적 요인에 의해 왜곡되었는지 우리는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러한 의문은 오늘날까지도 이 사건의 진실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을 더욱 미스터리하게 만드는 것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석연치 않은 점들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시신 처리 과정입니다. 신호수 씨의 시신은 발견된 지 무려 8일 만에
가족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매장되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알 수 없는 곳에서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가족에게조차 알리지 않고 시신을 매장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경찰은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연락이 늦었다고 해명했지만 유가족들은 이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 시신을 매장해야만 했을까요? 혹시 숨겨야 할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시신이 매장되면 부검을 통한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이는 진실 은폐를 위한 의도적인 행위였다는 의심을 강하게 받습니다. 유가족들은 아들의 마지막 가는 길조차 제대로 배웅하지 못했다는 슬픔과 함께 뭔가 숨겨진 음모가 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품게 됩니다. 두 번째 의문점은 신호수 씨의 소지품과 관련된 것입니다. 시신이 발견된 동굴 안에서는 신호수 씨의 신분증을 비롯한 소지품들이 함께 발견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불에 탄 채였다고 합니다. 신분증이 불에 탔다는 것은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자살이라면 굳이 자신의 신분증을 불태울 필요가 있었을까요? 소지품을 태운 행위는 사건을 은폐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누군가의 시도를 엿보게 합니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신호수 씨의 신원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고 그의 죽음을 미궁에 빠뜨리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이러한 정황은 사건의 배후에 강력한 세력이 존재했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단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당시 수사당국이 이러한 명백한 증거, 인멸의 정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수사 부실로 지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의문점들 때문에 신호수 씨의 죽음은 단순한 자살이 아닌 의문사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문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는 이 사건을 잊으려 했지만 진실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가족들은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수십 년간 고통 속에서 싸워왔습니다. 그들의 끈질긴 노력과 시민사회의 관심 덕분에 이 사건은 단순한 미제 사건으로 묻히지 않고 공론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신호수 의문사 사건은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재조사를 거치게 됩니다. 바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다루게 된 것이죠. 이 위원회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인권침해 및 의문사 사건들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며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위원회는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다각도로 접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호수 씨의 죽음을 둘러싼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위원회는 당시의 수사 기록을 재검토하고 관련자들을 다시 조사하며 유가족들의 증언을 청취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사를 펼쳤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그동안 묻혀있던 새로운 단서들과 의혹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부검 결과였습니다. 신호수 씨의 시신에 대해서는 무려 3곳의 기관에서 부검이 실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대학교 법의학부, 그리고 일본의 도쿄 의과대학까지 이렇게 여러 기관에서 부검을 실시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사건이 얼마나 복잡하고 의문투성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최초의 부검 결과는 자살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이후 재부검과 해외 전문가의 소견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도쿄 의과대학 교수의 분석이었습니다. 일본의 법의학 전문가는 신호수 씨의 무릎에서 발견된 미상의 가루, 성분과 발목에 남아있던 상처들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검 결과를 토대로 그는 신호수 씨가 동굴 근처에서 고문이나 폭행을 당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의 분석은 신호수 씨의 죽음이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는 강력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무릎의 가루 성분과 발목의 상처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 격렬한 저항을 했거나 폭행을 당했다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신호수 씨는 자살이 아닌 타살 또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분석은 경찰의 초기 수사 결과
즉 자살이라는 결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의 소견은 사건의 본질을 뒤흔드는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고통과 폭행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시신은 단순한 자살로는 설명될 수 없는 여러 의문점들을 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도쿄 의과대학 교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정황들은 없었을까요? 사건 당시 신호수 씨의 시신 상태와 발견 장소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굴 안에서 발견된 그의 시신은 발라 상태였습니다. 누군가에게 강제로 옷이 벗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그가 사망하기 전에 어떤 종류의 폭행이나 굴욕적인 상황을 겪었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시신에 밧줄로 목을 매달았던 흔적이 있었지만 밧줄에 의한 혈흔이나 저항의 흔적은 명확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매달렸거나 혹은 외부의 힘에 의해 강제로 매달렸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그가 발견된 동굴은 사람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험난한 곳이었습니다. 평범한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굳이 이렇게 깊고 외진 동굴까지 찾아갔을까요? 자살을 결심한 사람이 굳이 이처럼 험준한 곳까지 가서 복잡한 과정을 거쳤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모든 정황들은 신호수 씨의 죽음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닐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이러한 물리적인 증거와 정황들은 당시 수사기관이 주장했던 자살이라는 결론을 더욱 의심스럽게 만듭니다. 새 남자와 빨간 봉투의 미스터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건 발생 며칠 전 신호수 씨를 데려간 새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왜 신호수 씨에게 빨간 봉투를 건넸을까요? 이 빨간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돈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지시사항이 적힌 문서였을까요? 그리고 신호수 씨는 왜 그들을 아는 듯 고개를 끄덕였을까요? 이 모든 것은 신호수 씨의 죽음이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 어떤 배후 세력이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혹시 신호수 씨는 어떤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 때문에 제거된 것은 아닐까요? 당시 사회는 급변하는 시기였고 간첩 조작 사건이나 정치적 의문사가 빈번하게 발생하던 때였습니다. 신호수 씨가 어떤 정보에 접근했거나 혹은 특정 세력에게 이용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남자의 정체와 그들의 목적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한 이 사건은 영원히 미궁 속에 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과연 누구였으며 왜 신호수 씨에게 접근했고 그의 죽음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었을까요? 이 사건이 널리 알려지고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된 계기 중 하나는 바로 시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였습니다. 2012년 4월 14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동굴 속 죽음의 미스터리라는 제목으로 신호수 의문사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의 심각성과 미해결된 의문점들에 대해 알게 되었죠. 그것이 알고 싶다는 당시의 기록과 증언들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법의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시청자들에게 사건의 진실에 대한 의문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5월 19일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줄여서 꼬꼬무에서도 신호수 의문사 사건 충격적 진실 공개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조명했습니다. 꼬꼬무는 특유의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시청자들에게 사건의 생생한 현장감과 긴장감을 전달하며 다시 한번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켰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이 사건이 단순히 과거의 미제 사건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중의 관심이 없다면 과거사는 쉽게 잊히고 은폐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제기된 의혹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추측을 넘어섰습니다. 당시 신호수 씨를 데려갔던 세 남자의 정체, 그리고 그들이 신호수 씨의 사망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신호수 씨의 죽음과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다면 그 배후에는 어떤 세력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왜 신호수 씨를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해야만 했을까요? 이 모든 것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 세 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신원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당시 수사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냅니다. 이들의 행적이 밝혀지지 않는 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영원히 감춰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동네 건달이었을까요? 아니면 특정 조직이나 기관과 연결된 인물들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야말로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초기 수사 역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섣부른 자살 결론, 가족에게 연락 없이 이루어진 시신, 매장, 불에 탄 소지품에 대한 미흡한 조사 등은 당시 수사가 부실했음을 넘어 의도적인 은폐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킵니다. 과연 당시 수사 당국은 왜 신호수 씨의 죽음을 서둘러 자살로 매듭지으려 했을까요? 어떤 압력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진실을 규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는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수사관들 중 일부는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며 그들이 침묵을 깨고 진실을 밝혀줄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신호수 의문사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1980년대 대한민국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의문사 사건이 은폐되거나 축소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시기, 정권의 비판적인 인물이나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호수 씨의 사건이 직접적으로 민주화 운동과 연관되었다는 증거는 없지만 당시의 사회 분위기가 의문사 사건의 진실 규명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국가기관이 저지른 인권 침해와 은폐 행위는 이 사건을 더욱 어둡게 만듭니다. 신호수 씨가 혹시 정치적인 이유로 희생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한 개인의 죽음이 시대적 폭력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증거인 셈입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실을 규명하고자 노력했지만 아쉽게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었고 경찰의 초기 수사 부실이 인정되기도 했지만 결국 신호수 씨의 죽음이 자살인지 타살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유가족들에게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알지 못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일 것입니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진실 규명 불능이라는 꼬리표를 달았지만 이는 결코 진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지 현재의 조건과 수단으로는 진실을 완전히 밝히기 어렵다는 한계를 인정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언젠가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질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신호수 의문사 사건은 우리 사회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과거의 어둡고 미해결된 사건들을 제대로 마주하고 있는가? 국가의 폭력과 은폐 속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가? 그리고 미래에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공유해야 할 역사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공권력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수사 당국이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얼마나 막중한지를 되새기게 합니다. 만약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모든 의혹들을 성역 없이 파헤치고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면 신호수 씨의 가족들은 지금쯤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공권력의 불투명하고 불성실한 태도가 한 가정의 삶을 얼마나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례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공권력의 남용과 은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것입니다. 신호수 의문사 사건은 아직 미완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지만 진실은 여전히 동굴 속에 갇혀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한 언젠가는 그 진실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직시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노력이 계속될 때 비로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23살 청년 신호수 씨의 명복을 빌며 그의 죽음을 둘러싼 모든 진실이 하루빨리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사건을 기억하고 진실 규명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본 신호수 의문사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미스터리한 사건이 여러분에게 많은 생각을 던져주었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는 사건임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미해결 사건 또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진실을 향한 날카로운 시선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